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기영 선생이 금융계를 거쳐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발탁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영 선생은 좀 독특한 면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유난히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에게서 기인에 가까운 풍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부총리로 부임한 직후부터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고 관료들은 그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하느라 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스태미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걸 즐기고 한가한 것을 못 견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기획원은 물론 다른 부처 직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화장실에도 전화기를 달아놓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를 돌리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퇴근이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비공식적인 경제장관 회의는 퇴근 시간 이후에 열었습니다. 자신이 민간에 있을 때 보니 행정부 요인들이 회의 중이라고 자리를 비워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길들이기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를 심야 녹실회의라고 불렀습니다. 가죽 의자와 양탄자가 녹색인 회의실에서 열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장관 이외의 인물들까지 참석하여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공식 경제장관 회의에 앞서 장관들만 모여 사전 조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 내내 녹실 회의는 보통 한밤중까지 계속되다가 당시 있던 통금 30분 전에야 끝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것도 1년 365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잠을 자긴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본인이야 스태미나가 넘치니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은 참 많이 힘들고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회의 방식도 매우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시간대에 2-3개의 회의를 한꺼번에 소집해 놓고 이 회의실, 저 회의실을 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회의 도중에 장관실을 찾는 관료, 기자 등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실은 하루 종일 그를 만나려는 이들로 인해 북적였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회의 내용의 핵심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장기영 부총리 본인이야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관료들은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회의에 적응하느라 꽤나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부총리로 있으면서 펼쳤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물가 문제입니다. 그가 취임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물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63년에는 20%였고 그가 취임한 1964년에는 30%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물가가 급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그는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차관보를 비롯한 관료들에게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전화를 걸어 쌀값이 얼마냐, 채소값이 얼마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료들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시장을 한 바퀴 돌며 가격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침 7시에 국장과 실무자들을 모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물가는 신앙이라는 은유를 종종 사용했기에 기자들은 이 회의를 물가안정 새벽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수송대책위원회는 물자 수송 원활화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연탄이나 시멘트 값이 오르면 이들 품목에 대한 화차 배정량을 늘리도록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특히 철도청장을 비롯한 철도청 공무원이 자주 불려가 곤욕을 치르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던 터라 대량 물자 수송을 전적으로 철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수방지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호라는 배에 밀수, 부정외제품 거래, 암달러 거래와 같은 나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장 부총리가 그렇게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조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이름은 오해를 불러오기 쉬웠고 실제로 그로 인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겨났습니다. 이 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질 때의 일입니다. 대책위원 중에 치안국장도 있었는데 이 위원회를 수해 대책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로 오해한 나머지 소방과장을 대리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회의에 소방과장이 참석했으니 참석한 소방과장은 물론 다른 위원들도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장 부총리는 기획원 물가정책과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여 쌀, 밀가루, 연탄 등 주요 생필품과 시멘트, 면사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고시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연탄이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 부총리가 직접 이문동 저탄장과 연탄 공장에 가셔서 연탄 생산을 독려하셨습니다. 당시는 우선 서울 시내의 연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니까 서울 시내 연탄을 시외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오류동까지 직접 가서 서울의 연탄차가 못 나가게 막는 일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관료 사회에서 부총리가 저탄장, 연탄 공장 돌아다니고 한밤중에 길목에서 연탄 반출을 막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이는 당시 기획원 물가정책과장으로 있던 전응진 선생의 증언입니다. 장 부총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발로 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대규모 양곡상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정육업자들을 부총리실로 불러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 커피값이 높았던 다방의 업주에게는 차값을 내리라고 종용하는 한편, 서울시 보사국장에게 이 업주가 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아 다방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업주는 위생검사 결과 영업정지를 받았고, 업주가 가격을 내리자 처분 하루 만에 영업정지는 풀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결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67년까지 3년간 물가 상승률은 10에서 13%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높지만 20, 30%를 기록했던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기영 부총리의 모습은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며 때로는 임기응변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일처리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막무가내식의 또 때로는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관료들이 개별 품목의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영 선생의 기인다운 풍모와 그가 물가를 잡기 위해 펼쳤던 총력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금리 현실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